키오스크 아주 불편했어요. 우리는 그냥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 있는 데는 나와버려요. 키오스크 자체가 많이 크고 높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카테고리가 손이 안 닿아가지고 좀 힘들게 주문을 했던 기억은 많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그분들을 우리 사회의 서비스 밖으로 밀어내겠다고 결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죠. 흔히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키오스크를 목표로 개발한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포용하는 따뜻한 기술이자 갈수록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 아주 불편했어요. 그 있는 데는 나와버려요. 직원이 와서 뭐를 드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한데 기계로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당황되더라고요. 그 물어볼래도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좀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오스크 자체가 많이 크고 높다 보니까 메뉴들은 그나마 밑에 있어서 누르기 괜찮은데 맨 위에 있는 카테고리가 손이 안 닿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 팔 짧음을 느끼고 현타가 온 뒤에 저는 키오스크 주문을 포기하고 직원한테 직접 가서 메뉴를 주문하는 편입니다. 베리어 프리라는 말은 197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엔 건축학적인 운동이었죠. 높은 문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드는 이른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오늘 장벽은 건물 밖이 아닌 화면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계단이 장애인의 이동을 막았다면 이제는 높은 화면과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이들의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서비스가 키오스크 안으로 들어온 시대, 베리어 프리가 반드시 디지털로 확장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그분들을 우리 사회의 서비스 밖으로 밀어내겠다고 결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죠. 프랜차이즈 매장에 방문해서 제가 직접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수를 해서 처음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상당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저조차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령자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키오스크를 개발을 고민해야겠다라는 것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기능,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낮은 화면 UI, 고령자와 약시를 위한 고대비 글자 확대 기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보장한 키오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다른 요구사항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각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다양한 협의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매장에 들어가면 키오스크가 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장에 들어가도 키오스크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키오스크는 주기적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음성 안내 메시지를 듣게 되면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20년 최초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독립기념관에서 시연을 했을 때 만났던 시각장애인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보통 사용자는 키오스크를 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키오스크를 여기저기 만져보시더라고요.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키패드를 만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음성 메뉴를 읽어주니 자기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선 캐나다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저희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숙박을 이루어졌는데 대학교 안에도 이미 키오스크가 똑같은 디자인인데 작은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가 적당해서 사실 제가 다른 휠체어 타시는 분들보다 도 낮은 편이긴 한데 제가 달 정도니까 여기 이렇게 대학 생활하면 여기서 한번 대학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가 제도화되어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무인정보 단말기는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고대비 표시, 높이 기준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 편의를 보장하는 베리어 프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 국가인권위 조사 및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우선 구매 제도는 정부, 공공기관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도입할 때 접근성 기준 검증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은 지정된 시험평가기관이 서면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제품이 음성 안내, 조작성, 시각, 청각 요소의 접근성 베리어 프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검증을 통과한 제품은 과학정보기술통신부를 통해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 제품 검증서가 발급됩니다. 그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다시 딴 데로 나가서 없는 곳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든 키오스크가 노인들이 잘 활용하게끔 해주셨으면 좋죠. 딴 곳으로 안 가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죠. 편하자고 만들어진 키오스크인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도 잘 만들어지고 관리가 된다면 정말 모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흔히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 비장애인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키오스크를 목표로 개발한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포용하는 따뜻한 기술이자 갈수록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키오스크를 제조하고 운영하는 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규정을 맞추는 수준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실제 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은 사후 보완이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실제 이용 니즈를 핵심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베리어 프리 기준은 주로 키오스크 기기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기기가 접근성 있게 구현되어 있더라도 설치 위치나 주변 환경이 또 다른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는 키오스크 단말뿐만 아니라 설치 공간과 이용 동선까지 함께 고려해 진정한 의미의 베리어 프리 환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장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